유산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소중한 인연이 찾아오는 날이 꼭 올 테니 포기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마리아병원 진료과장 허혜정입니다.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기 이전인 대략적으로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습관성 유산이란 연속적으로 2회 이상 혹은 비연속적으로 3회 이상 유산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의는 이러하나 유산은 한 번을 겪더라도 큰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습관성 유산의 원인은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염색체 이상, 두 번째, 면역학적 이상, 세 번째, 혈전 성향, 네 번째, 내분비학적 이상, 다섯 번째, 자궁의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 여섯 번째, 감염. 첫 번째로 염색체 이상입니다. 임신 초기 유산의 40에서 50%는 염색체 이상 때문이며 출생아의 0.5에서 1% 정도 염색체 이상을 가진 아기가 출생합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어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수적 이상 혹은 결손, 중복과 같은 염색체 구조적 이상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면역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배아가 엄마의 자궁에 착상하여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의 자궁이 배아를 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면역 관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면역학적인 이상, 즉 루푸스, 항인지제 항체 증후군 등의 질환이 있을 경우 혈전을 형성하거나 배아를 적으로 인식하여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혈전 성향이 있는 경우입니다. 선천적으로 혹은 후천적으로 혈전 성향이 있을 경우, 즉 혈액이 잘 응고되는 성향일 경우 자궁에서 태반으로 흐르는 혈류가 부족해지고 태반 내 혈전이 생겨서 태아에게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분비학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갑상선 질환,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고프롤락틴 혈증이 있는 경우 임신이 잘 되지 않거나 임신이 되더라도 유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로 자궁의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궁 내에 근종, 폴립, 유착이 있거나 자궁선근증, 자궁 기형이 있는 경우 배아가 착상할 공간이 부족해지고 착상하더라도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감염이 있습니다. 풍진 바이러스 감염 혹은 질레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 플라즈마, 클라미디아 등의 감염이 유산과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균 검사 후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각각의 원인에 따라 적절한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먼저 염색체 검사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습관성 유산으로 염색체 검사를 시행한 부부의 1.9에서 3.5%만 실제로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모두 정상이더라도 감수 분열 과정에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부부 염색체 이상이 있을 경우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착상 전 유전자 진단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 염색체 이상이 있을 경우 혹은 첫째 아기가 유전 질환이 있을 경우 PGD로 특정 염색체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 PGS, 즉 PGTA-로 염색체의 수적, 구조적 이상이 없는 건강한 배아를 선별하여 이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면역학적 및 혈전 성향 검사입니다. 이는 자연사의 세포로 알려진 NK셀 검사와 루푸스 항응고인자와 같은 자가 면역 항체 검사가 있습니다. NK셀 분율이 높은 경우 면역글로불린, 스테로이드, 인트라리피드 제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혈액이 잘 응고되는 성향인 혈전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 있는 여성의 경우 저분자량 헤파린과 아스피린을 사용하여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높을 경우 비타민제 및 고용량의 엽산 복용을 추천합니다. MTH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 엽산 대사 이상이 발견된 경우 활성형 엽산 혹은 고용량 엽산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갑상선 기능, 당뇨, 프롤락틴 수치 검사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환자의 경우 약물을 투여하여 갑상선 수치를 안정화시켜야 하며 당뇨가 있는 환자는 임신 전부터 혈당을 잘 조절하여야 합니다. 황체기 결함 여부 및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프롤락틴 수치가 높을 경우 약물을 사용하여 낮추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자궁 내 병변에 대한 검사입니다. 이는 나팔관 조영술, 자궁 초음파, 자궁경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 검사는 간단한 마취 후에 카메라가 달린 카테터를 자궁 내로 삽입하고 자궁 내막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시술입니다. 자궁 내막을 차지하고 있거나 침범하고 있는 폴립, 근종이 있을 경우엔
자궁경화 폴립 근종 제거술, 자궁 기형 중에서도 경막 자궁일 경우엔 자궁경화 자궁 중격 절제술, 자궁 내 유착이 있을 경우엔 자궁경화 유착 제거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염에 대한 검사입니다. 풍진, 간염 항체에 대한 피검사 및 질내 분비물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항생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부부의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합니다. 금연, 금주,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며 특히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MI 25 이상일 경우 과체중, 30 이상일 경우 비만인데 이때 유산 확률이 높아집니다. WHO에서 제시한 정상 BMI는 18.5에서 24.9이나 아시아인의 경우엔 18.5에서 22.9를 정상 BMI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임신을 위해 중요합니다. 습관성 유산 검사를 시행한 분 중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없어 다행이에요 라고 하지만 문제가 없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사실 앞에서 열거한 습관성 유산의 원인들은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것들이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습관성 유산은 난치병이 아닙니다.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들이 있고 실제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번의 유산을 겪고 오셔서 자궁 내막 유착 제거술을 시행하고 임신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나 3차례의 시험관 시술 끝에 임신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달의 배아 상태, 내막 상태, 컨디션에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소중한 인연이 찾아오는 날이 꼭 올 테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유산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다만 인연이 짧게 머무른 것이지 뭐. 다시금 소중한 인연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겠습니다.